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 발표를 전후로 한 전국의 흐름,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전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와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 발표 전에 흐름을 보면은 제도권에서는 조중동 친한계 그다음에 대한과 미래 해갖고 엄청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고요. 또 제야 자유우파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흔들면서 국민의힘이 엠파추도스다 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주로 전한길 대표와 자유와 혁신 쪽에서의 공세인데요. 공세를 펼쳤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을 장동혁 대표가 입장문 발표를 하면서 확고한 입장문 발표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정면 돌파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제2야 자유우파 그리고 전한길 대표와 자유와 혁신 이 모습을 보면은 그 흐름이 보일 텐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엠파추도스 국민의힘이 엠파추도스 정당이다라고 하는 공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즉 엠파추도스라는 건 내통자 뭐 사쿠라 정당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뭐 그냥 정치적 프레임으로 다 공격할 수는 있지만 진실 문제에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프레임과 음에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엠파추도스 공세도 이제 잦아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대표도 뭐 우리는 잘 가라고 한 얘기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혁신은 계속해서 뭐 그걸 공세를 펴는데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엠파추도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이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분명히 공정한 선거 시스템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공세니까 잦아들게 돼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모습이 왜 벌어졌는가? 뭐 그건 뭐 간단하죠. 전한길 대표는 자유우파에서 주도권을 좀 쥐어보려고 하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유와 혁신은 국민의힘이라는 밤나무를 흔들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알밤 주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당원들 주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서 그 모습들은 이제 잦아들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잘못 또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가 나왔느냐? 바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2020년대에 미래통합당 만들면서 국민의힘을 완전 잡탕밥으로 만들고 김종인 끌어들어서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 장본인이 요번에는 국민의힘에 향해서 엠파추도스 정당이라고 공세를 펼쳤어요. 공세를 펼쳤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이냐면 본인이 지금 평택을에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출마 선언을 하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장동혁 대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도움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면서 황교안 체포에 대해서 저항도 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데 요번에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서 엠파추도스 정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게 생겼어요. 이제는 도와줄 수가 없게 생기니까 그 속에서 황교안 대표는 요번에 다시 정계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팔길질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2020년에는 뭐 박형준 뭐 이런 쪽에 꼬임을 받아갖고 판을 개판 만들고 어리석은 짓을 하더니 요번에는 또 자유와 혁신 그 어린 친구들 거기에 휩쓸려 갖고 또 그런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황교안 대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밥그릇을 차는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완전히 이제 아웃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한동훈 뭐 이런 쪽 친한계 대한감일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입장 발표가 나오고 나서 격앙을 했죠. 정말로 뭐 제압을 해야 된다는 등 뭐 불에 데인 것처럼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격앙을 했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제 나온 입장이 뭐냐면 25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사퇴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면 25명도 탈탈 긁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김종혁 같이 제명당한 사람, 그 다음에 박상수, 유재화 같이 이미 사퇴한 사람, 전직, 그 다음에 뭐 함경호 당직자, 전직자, 이걸 다 탈탈 긁어 모아서 2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직 당협위원장은 거의 잘 따져보니까 1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거죠. 그 실제 입장문도 완전히 기세가 꺾여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중동과 친한계는 뭐 내일 의총에서 보자 뭐 하면서, 조중동은 내일 의총을 응해서 집중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듯이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는데, 저는 그 25명의 이 당협위원장들의 성명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거기서 막 장동혁 대표한테 공세를 펼치면 뭐 하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딱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렇다면 당신들 의원직 걸자. 나도 대표직 걸고 의원직 걸고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냐. 이 한마디면 그 누가 거기서 대들겠어요. 아, 좋다, 나도 해보자. 이렇게 대들 인간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 정치 생명을 걸고 돌파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이해관계 갖고 해봤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미 승패는 끝난 거고요. 결국은 또 그렇게 막 짓다가 그런 소리 나면 딱 깨갱하고 그냥 잦아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의 반란도 진압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25명 성명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성명이 지금 7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해당 행위하지 마라 딱 성명을 냈던데요. 71명이 확 늘어났고, 여기는 25명은 확 줄어들면서 기가 꺾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원 내에서도, 의원 내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장동혁 당대표 체제로 다 굳어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동단계를 하는 그런 기운으로 가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좀 어떠냐. 지금 현재 뉴 이재명 해갖고 친명들이 총결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새롭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재명이 아주 범죄자 뭐 이미지 안 좋으니까 뉴 이재명 해갖고 만들자는 건데, 옛날 뉴 GJ 플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만들자고 86명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당권파 쪽은 이제 콧방귀를 끼고 있죠. 김어준도 그렇고 완전 콧방귀를 끼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세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또 조국당에서는 야, 니들이 잘못해도 평택을 보궐선거가 나온 거니까 니들 후보 내지 마 하고서 또 한마디 거들고 싸움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나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여기는 지금 막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둘 간의 싸움이면 합의라도 하는데, 여기에 조국당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제3자가 끼면서 이게 3파전이 들어가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둘이 싸우면 정리되는데 셋이 싸우면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리가 돼 나가는데 저쪽은 싸움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결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그렇게 지방선거 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잡혔는데요.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님이 위풍당당 이진숙 해갖고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구 여론이 확 이진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범보수,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21일 날 공정에서 나온 적인데요. 그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범보수 진영에서 1위가 이진숙 해갖고 26.3, 그 다음에 2위가 한동훈, 범보수 진영이니까 이게 역선택이 들어온 겁니다. 15.4, 그 다음에 3위가 주호영 13.5, 그 다음에 4위가 추경호 이렇게 11.1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이건 이제 역선택을 제외한 것이죠.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진숙 38.5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위인 추경호 17.1, 그러니까 2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3위는 주호영 13.9, 그리고 4위는 한동훈, 그러니까 역선택이 쭉 빠지니까 11.6, 4위로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한동훈은 아마 대구시장 절대 출마 못할 것이고요. 아마 두 자릿수 넘기기 힘들 겁니다. 두 자릿수 넘기기 힘들면 선거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3, 40억 깨지는 거거든요. 그거 아마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쫄보가 그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대구시장에서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이진숙 위원장님이 내건 모습이, 내건 슬로건의 모습이 꽤 괜찮습니다. 뭐냐면 위풍당당 이진숙의 대구가 근대화의 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옛날을 팔아먹고 있는, 옛날을 살을 파먹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AI 로봇,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이 시장을, 이 생산성을 대구가 주도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오는 대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다시 강한 대구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님의 모토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의 러스트벨트 부활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미국의 산업을 일으켰던 건 어디입니까? 5대5 연안의 이 시카고, 디트로이트 하면서 필라델피아까지 이 북동부 산업지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미국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걸 다시 이 러스트벨트를 부활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모습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구, 우리를 보면 대구에서 포항,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동해안 산업지대, 이것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이 산업화를 일군 여기에 시발점 아니고 근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이진숙 위원장님의 슬로건과 방향은 대단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특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방향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를 다시 위대하게 강한 대구를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랑 연합했어요? 충청도에 김종필하고 연합했잖아요. 지금 충청도에 장동혁 대표가 있잖아요. 따라서 충청도의 장동혁 대표, 이진숙 위원장, 대구의 이진숙 위원장, 이건 이 국민의힘의 부활, 자유우파의 부활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위원장님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이 남매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산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 이 문제에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대구, 영남과 충청, 거기에 부산, 서울 이렇게만 딱 형성이 되면 정말로 흔들림 없는 자유우파가 됩니다. 흔들림 없는 국민의힘이 됩니다. 이들이 딱 뭉치면 진짜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이 경부선 벨트 이 부분만은 정말 사수하는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